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묘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엄마 아빠 같이 오래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다 온대요. 엄마도 하늘에서 볼까요? 1999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의 해질 무렵에서 시작되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실화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언론사 대표를 지낸 이 채널 제작자가 직접 취재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를 바꾸고 가명을 사용해 각색과 창작을 더해 완성한 실화 기반 작품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민자들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7에 결혼해서 딸 하나 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주류 유통업으로 조금씩 기반을 넓혀가던 그런 30대 중반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워야 했던 한 남자의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라스베이거스의 해질 무렵 1999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의 해질녘은 참 묘했습니다. 금빛과 붉은빛이 건물 유리창에 붙었다 떨어지는데 그 불빛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아빠, 배고파요. 8살 딸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아빠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직도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니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빨간색 체크무늬 앞치마. 아내가 즐겨 입던 거였죠. 남자는 그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야.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뚝딱뚝딱 해내던 일인데 남자에게는 큰 상 같았죠. 두부 써는 것도 서툴고 김치 양 조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아빠, 이거 엄마 거랑 달라요.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 수진아. 아빠가 더 연습할게. 괜찮아요. 맛있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밤이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를 밝히고 카지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이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엄마 아빠 같이 오래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무슨 행사야? 학예회예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다 온대요. 아빠가 꼭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도 하늘에서 볼까요? 그 순간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엄마는 늘 우리를 보고 있어. 사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주류 유통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입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날 밤 남자는 아내와 찍었던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수진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갔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수진이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컴퓨터 학원 간판을 봤습니다. 미래 컴퓨터 학원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고 새로웠죠. 컴퓨터라 미래를 위해 배워둬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컴퓨터가 필요한 일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이메일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컴맹이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한국인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뭘 배우고 싶으신가요?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저녁반이 있는데 등록하시겠어요? 그렇게 남자의 컴퓨터 학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더블 클릭이 뭔지도 몰랐고 자판 치는 것도 한 손가락으로 또각또각 쳤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옆자리 아주머니가 푸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남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강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한글 프로그램 켜는 법, 인터넷 들어가는 법, 이메일 만드는 법.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음악 선생님인데 참 좋은 분이거든요. 저는 아직 생각해보세요. 수진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수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가 혼자 숙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엄마가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는데 우리 수진이는 아빠, 내일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가서 재밌게 놀아. 친구 엄마가 쿠키 구워준대요. 나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의 말에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오랜만에 아내 무덤을 찾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조용한 묘지.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가 엄마를 그리워해. 내가 재혼을 해도 될까? 당신은 뭐라고 할까?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내가 괜찮아. 당신과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2장 상실의 겨울. 그런데 있잖아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가 바로 겨울이었어요. 199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죠.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남자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 수진이 잘 부탁해요. 아내가 힘겹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볼은 홀쭉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직접 키워야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남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예전의 따뜻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수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수진이, 이리 와봐. 아내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엄마, 언제 집에 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진이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아, 사랑해.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어요. 한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남자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죠. 김 집사님, 힘내세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잠들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어. 언제 돌아와? 수진아. 남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겨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그저 스쳐 지나갔죠.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는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마 그것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아내가 쓰던 프라이팬, 냄비, 국자,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매일 아침 아내가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업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주류 유통업은 다행히 안정적이었지만 남자의 마음은 늘 공허했죠. 거래처 사장들이 위로해줬어요. 김 사장, 너무 슬퍼하지 마. 시간이 약이야.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그래요. 수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진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사업장 가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엄마 자랑하기 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나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천사가 됐다고. 남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천사가 됐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가끔 아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와줬어요. 수진이 아빠, 우리가 반찬 좀 했어요. 김치도 담가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텅 빈 침대의 한쪽, 아내가 누웠던 자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내와 함께 꿈꾸던 미래는 이제 없었습니다. 수진이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손자 손녀 보면서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여보, 보고 싶어. 어둠 속에서 남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남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수진이. 엄마는 날개를 달고 하늘에 있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수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어요. 슬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한 거였어요. 뭐라도 새로운 걸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제3장 컴퓨터 학원과 부산의 인연. 컴퓨터 학원에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원장이 또 남자를 불렀습니다. 김 사장님, 그때 말씀드렸던 부산분 기억하시죠? 아, 네.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어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원장님, 저는 아직 그냥 친구로 시작해 보세요. 이메일로 안부나 주고받으면서. 그래, 가지고 말이야. 그날 밤 남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그 여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김정수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인사말을 보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음악을 가르치는 이미희입니다. 원장님께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메일 왕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 정도만 물었어요.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부담 없는 대화들이었죠. 오늘 부산은 비가 왔어요. 바다가 잿빛이네요. 라스베이거스는 늘 건조해요. 비가 그리워요. 어느 날 미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5년 전 일이에요. 남자는 그녀도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작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은 점점 길어졌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미희 씨는 음악으로 아픔을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많이 울었어요. 슬픈 곡을 치다가 밝은 곡을 치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음악이 큰 위로가 되었겠네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이 됐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딸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수진이라고 지금 8살이에요. 좋은 아빠인가 봐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 미희 씨가 제안했어요.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남자는 긴장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국제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아, 정수 씨.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가워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이메일로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죠. 부산 바다가 그리워요. 저도 원래 한국 사람이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럴까요? 그 말이 씨가 됐는지 정말로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업 관계로 서울에 가야 했거든요. 미희 씨, 제가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정말요? 그럼 부산에도 들러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김해공항으로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2000년 봄 남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친한 교회 집사님 댁에 맡겼어요. 아빠, 빨리 돌아와요. 그래,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12시간의 긴 비행. 남자는 내내 긴장했어요. 미희 씨를 직접 만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1시간. 창밖으로 남해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 점점이 떠 있는 섬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희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의 여성.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수 씨? 미희 씨. 처음 만났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메일과 전화로 이미 많은 걸 나눴으니까요. 배고프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미희 씨가 데려간 곳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어요. 여기 회가 정말 맛있어요. 신선한 회와 매운탕. 오랜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 꿀맛이었죠. 라스베이거스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럼 실컷 드세요.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바다 참 좋네요. 전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 희망, 꿈. 수진이 사진 있어요? 남자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더 닮았는데 좋은 엄마였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그러고 싶어요. 3박 4일의 부산 여행. 미희 씨는 여러 곳을 구경시켜줬어요. 태종대, 자갈치 시장, 범어사. 부산의 명소들을 돌았죠. 부산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살기 좋은 도시예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헤어지는 날 공항에서 미희 씨가 말했어요. 다음엔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갈게요. 수진이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네, 방학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남자는 계속 미희 씨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사람, 아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 여보,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제4장, 결혼과 호주 신혼여행. 그래, 가지고 말이야. 2000년 여름 미희 씨가 정말로 라스베이거스에 왔어요. 공항에서 미희 씨를 본 수진이가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아, 인사해. 미희 이모야.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미희 씨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수진아, 만나서 반가워. 이모가 선물 가져왔는데 받을래? 예쁜 인형을 꺼내자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예쁘다. 마음에 들어? 네. 그 순간부터 수진이는 미희 씨를 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희 씨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음식 해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미희 씨의 손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와,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맛있어요.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미희 씨가 물었어요. 수진아, 뭘 좋아해? 피아노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정말? 이모도 피아노 선생님인데. 진짜요? 그날 저녁 미희 씨가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이 집안에 울려 퍼졌죠.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음악이 흐르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미희 씨는 수진이와 친해졌습니다. 함께 쿠키도 굽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쳐 줬어요. 아빠, 미희 이모 좋아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모가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남자는 미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희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들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후버댐, 레드락 캐니언. 정말 웅장하네요. 부산 바다와는 다른 매력이죠? 네, 사막도 나름대로 아름다워요. 어느 날 저녁 남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미희 씨가 놀랐어요. 정수 씨, 수진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미희 씨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로 하나하나 정했죠. 2001년 봄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수진이가 화동을 섰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아빠, 이제 엄마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기뻐하는 모습에 남자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희 씨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수진이도 우리 손녀처럼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신혼여행은 호주로 갔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골드코스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미희 씨가 말했어요. 언젠가 여기서 공연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본다이 비치에서 수영도 하고 블루 마운틴에서 트레킹도 했어요. 호주 정말 좋네요. 나중에 수진이도 데리고 와요. 그래요, 가족여행으로. 멜버른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희 씨가 말했어요. 정수 씨, 전 수진이를 제 친딸처럼 키울게요. 고마워요. 수진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남자는 미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공항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엄마. 미애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수진이를 보며 두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애 씨가 커튼을 바꾸고 화분을 들여놓고 집을 환하게 꾸몄죠. 이제야 집 같아요. 그동안 부녀가 얼마나 삭막하게 살았을까. 저녁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애 씨가 수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수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드디어 집에 웃음이 돌아왔구나. 하지만 있잖아요.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법이더라고요. 제5장, 집안의 규칙과 첫 균열. 미희 씨는 한국식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아, 집에서는 한국말만 써야 해. 왜요? 친구들이랑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지. 수진이는 처음엔 순순히 따랐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엄마, 숙제 다 했어요. 피아노 연습은? 오늘은 쉬고 싶어요. 안 돼. 매일 1시간씩 해야 한다고 했잖아. 미희 씨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수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왔어요. 아빠, 새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맨날 공부하래요. 피아노 치래요. 놀 시간이 없어요. 남자는 난감했습니다. 미희 씨의 마음도 이해가 갔거든요. 수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여보, 수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국 애들은 다 이렇게 커요. 수진이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교육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고 미희 씨는 엄격하게 키우고 싶었죠. 미국에서 사는데 왜 그렇게 한국식을 고집해? 정체성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작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수진이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이 심해졌어요. 12살이 되던 해 특히 심했죠. I hate Korean. I'm American. 영어로 한국인이 싫어. 난 미국인이야 라고 소리치는 수진이를 보고 미희 씨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싫어요. 한국말도 싫고 피아노도 싫어요. 내가 감히. 미애 씨가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차마 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가 911에 전화를 했어요. My stepmother hit me. 영어로 새엄마가 날 때렸어요 라고 외치는 수진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Mom, did you hit the child? No, I didn't. I just raised my hand. 영어로 부인, 아이를 때리셨나요? 라는 질문에 미희 씨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시켰고 미희 씨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다행히 수진이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여보, 미안해. 수진이가 그럴 줄은. 괜찮아요. 제가 너무 했나 봐요.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희 씨는 수진이를 대하기 조심스러워했고
수진이는 새엄마를 더욱 멀리했어요. 아빠,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남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미희 엄마도 널 사랑해. 단지 방식이 달라서 그래.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날 이해해줬어요.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밥 먹을 때도 대화가 없었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미희 씨도 힘들어했습니다. 전 정말 수진이를 위한 거였어요. 알아. 당신 마음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상담도 받아봤어요.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문화 차이와 교육관 차이는 흔한 일이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야 해요. 상담사의 조언대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미희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두 사람은 기뻐했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아기 생기면 저는 필요 없겠네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의 첫째 딸이야. 첫째는 죽은 엄마가 낳은 딸이죠. 날카로운 말에 어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6장 체포와 법의 시간. 임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를 밀쳐서 다치게 했거든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Mr. Kim, please come to school immediately. 영어로 김 선생님, 즉시 학교로 오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Your daughter pushed her classmate. The girl broke her arm. Oh my god. 영어로 따님이 같은 반 친구를 밀쳤습니다. 그 소녀는 팔이 부러졌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남자가 맙소사라고 외쳤습니다. 상대 부모가 고소를 한다고 했어요. 미성년자지만 폭행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집에 돌아와서 남자가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어?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새엄마 욕했어요. 그래도 폭력은 안 돼. 아빠는 항상 새엄마 편이에요. 수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미애 씨가 배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아, 배가. 여보, 괜찮아? 급히 병원에 갔더니 조기 진통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Mrs. Kim, you need to rest. Too much stress is dangerous. 영어로 김 여사님, 휴식이 필요하세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위험합니다라는 의사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한인 변호사를 찾아갔죠. 청소년 사건이라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합의를 보는 게 최선입니다. 상대 부모와 만나서 합의금 5,000달러를 주고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수진이는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수진이와 미희 씨 사이는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날 미희 씨가 수진이 방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I wish my stepmother would disappear. I hate this family. 영어로 새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난 이 가족이 정말 싫어라고 소리치는 수진이를 보고 미희 씨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충격을 받은 미희 씨가 남자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봐요. 수진이가. 남의 일기장을 왜 봐?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래도 사생활이야.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수진이가 뛰어나왔어요. 내 일기장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수진아, 미안. 엄마가 일부러. 엄마 아니에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때 미애 씨가 또 배를 잡았어요. 아, 아파. 여보. 양수가 터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Emergency cesarean section. 영어로 응급 제왕절개. 라는 의료진의 외침에 모두가 긴장하며 수술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남자와 수진이가 기다렸어요. 아빠, 새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쁜 말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3시간의 수술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Congratulations. It's a boy. 영어로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 라고 외치는 순간 가족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조산이었지만 건강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미애 씨가 힘겹게 웃었어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매튜라고 하자. 좋아요. 매튜 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그 순간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제7장, 새 생명의 기쁨과 갈등의 심화. 매튜가 태어난 후 집안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수진이도 동생을 예뻐했어요. 매튜야, 누나야. 누나. 우우, 빠빠. 아기의 옹알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밤낮이 바뀐 생활. 미희 씨는 밤새 아기를 돌보고 남자는 낮에 일하고. 여보, 오늘도 못 잤어? 매튜가 밤새 울었어. 배앓이인가 봐. 병원 가볼까? 내일 가려고. 피곤이 쌓이니 예민해졌어요. 사소한 일로도 다퉜죠.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피곤해. 일하고 왔잖아. 저도 밤새 애봤어요. 수진이는 또 소외감을 느꼈어요. 이제 매튜만 중요한가 봐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큰딸이야. 말만 그렇죠. 사춘기 소녀의 질투심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15살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네 집. 몇 시인데 연락도 없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애 씨가 수진이 가방을 뒤지다가 담배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야? 담배 피웠어? 한 번만 시험 삼아. 한 번? 정말? 신경전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중 매튜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한인 교회 교인들을 초대해서 돌잔치를 했어요. 어머, 매튜 정말 잘생겼네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요. 엄마를 닮았구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수진이는 구석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사진 찍자. 싫어요. 왜 그래? 가족 사진인데. 전 이 가족 아니에요. 손님들 앞에서 한 말이라 모두가 당황했어요. 미애 씨가 수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너 왜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인데? 매튜 생일이죠. 중요한 날이죠. 전 상관없고. 수진아, 제 생일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수진이 생일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했거든요. 남자가 중재에 나섰어요. 수진아, 미안. 아빠가 신경을 못 썼구나. 이제 와서 무슨. 다음 생일엔 크게 해줄게. 필요 없어요. 관계는 점점 악화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수진이는 더욱 반항적이 됐습니다. I'm going to college far from here. 영어로 저는 여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갈 거예요 라고 외치는 수진이를 보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East Coast, New York or Boston. 영어로 미국 동부 해안, 뉴욕이나 보스턴이라고 말하는 수진이의 꿈을 들으며 가족들은 놀라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Because I hate it here. 영어로 여기가 너무 싫거든요 라고 외치는 수진이를 보고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미희 씨도 지쳤어요. 여보,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 수진이도 성숙해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그래, 가지고 말이야.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고, 특히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하죠. 제8장 법정의 밤과 절망의 날들. 2005년 드디어 폭발할 일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18살이 되던 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아빠, 나 UCLA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기쁜 소식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학비가 1년에 $50,000래요. $50,000? 기숙사비까지 하면 $60,000. 미희 씨가 반대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매튜 교육비도 있는데. 수진이 대학 보내야죠. 주립대 가면 안 돼요? 네바다 대학이 있잖아요. UCLA가 제 꿈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꿈? 현실을 봐야지. 미희 씨도 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매튜만 중요하지? 난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 말하지 마. 맞잖아. 솔직히 말해봐. 감정이 격해진 수진이가 미희 씨를 밀쳤어요. 미희 씨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여보. 남자가 달려갔지만 미희 씨는 이미 911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My stepdaughter attacked me. 영어로 내 의붓딸이 나를 공격했어요. 라고. 수진이의 고함으로 인해 상황은 한층 더 긴박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이번엔 수진이가 연행됐습니다. 18세가 됐기 때문에 성인으로 처리됐어요. Domestic violence. She needs to be detained. 경찰이 영어로 가정폭력, 그녀는 구금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미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가정폭력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보석금 $5,000를 내고 수진이를 빼냈지만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인이라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가능해요. 실형이요? 가정폭력은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정에서 수진이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I'm sorry. I didn't mean to hurt her. 영어로 그녀를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수진의 말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희 씨도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She's still my daughter. Please give her a chance. 영어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미희 씨의 간절한 호소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No contact with the victim for 1 year. 영어로 피해자와 1년간 접촉 금지라는 판사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어요. 아빠, 수진아, 일단 이모 집에 가 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는 교회 집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은 적막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미희 씨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 후로 미희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한테 난 영원히 낯선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남자도 힘들었어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수진이가 UCLA에 입학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미희 씨도 나왔어요. 수진아, 잘 지내? 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저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희 씨가 말했어요. 그럴 거야.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하지만 있잖아요. 상처라는 게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제9장, 재기의 빛과 교회 생활. 수진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매튜가 5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Daddy, I love school. 영어로 아빠, 저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매튜의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가 재밌어? Friends. We play together. 영어로 친구들아, 우리 같이 놀자라고 외치는 매튜의 밝은 목소리에 아이들은 즐겁게 모여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매튜를 보며 미희 씨가 한숨 쉬었어요. 한국말 가르쳐야 하는데 천천히 하자. 수진이처럼 되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교회 생활에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교회 성가대에 반주자가 없어 그동안은 목사님께서 임시로 성가대 연습 때 반주를 맡아주셨어요. 목사님은 음대를 졸업하셨지만 교수의 길을 택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미희 씨가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또 피아노 전공자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제 미희 씨가 교회 성가대 반주자가 됐어요. 미희 집사님 반주 정말 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성가대 연습, 일요일 예배 반주. 바쁘게 지내니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정수 씨도 교회 봉사에 열심이었습니다.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새벽기도 봉사. 김정수 집사님, 늘 수고 많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두 사람을 찾았어요. 김 집사님 부부, 상담 좀 드릴게요. 무슨 일이세요? 새로 오신 교인이 있는데 가정 문제로 힘들어 하세요.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교인은 역시 재혼 가정이었어요.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죠. 미희 씨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기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상담이 도움이 됐는지 그 가정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남을 돕는 일이 자신들에게도 치유가 됐습니다. 수진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Dad, I made Dean's list. 수진이 영어로 아빠, 저 딘스 리스트, 학기 성적 우등생이 됐어요. 라고 했어요. Good job. I'm proud of you. 아버지가 영어로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했어요. 성적 우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가족 모두가 무척 기뻐했어요. 미희 씨도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축하해.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2008년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온 가족이 갔어요. 매튜도 함께 Congratulations, Sujin. 영어로 축하해요, 수진. 이라는 환호가 졸업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수진이가 자랑스럽고 예뻐 보였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미희 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됐죠? 아니야. 나도 미안해. 눈물의 화해였어요. 졸업 후 수진이는 LA에서 취직했습니다. 금융회사였죠. 이제 독립할 수 있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빠. 한 달에 한 번씩 라스베이거스에 왔어요. 매튜와도 친해졌죠. Hey, Sujin, play with me. 매튜가 영어로 누나, 나랑 놀아줘라고 했어요. Okay, Matthew. 수진이가 영어로 알았어. 매튜라고 했어요. What do you want to play? 수진이가 영어로 무슨 게임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남매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미희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 오래 걸렸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10장 배신과 사기의 그물. 2009년 미희 씨가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미희 씨, 음악 학원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교회 지인이었던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음악 학원이요? 네, 한인타운에 큰 학원을 만들려고 해요. 투자자도 있고. 미희 씨는 관심이 갔어요. 늘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자는 조심스러웠어요. 잘 알아봐야지. 사기도 많으니까. 박 선생은 교회 사람이에요. 믿을만해요.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미희 씨는 5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온 돈이었죠.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학원도 잘 되고 학생도 많이 왔고. 그런데 6개월 후 박 선생이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 연락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알고 보니 투자금을 모두 빼돌린 거였어요. 학원 임대료도 밀려 있고 강사료도 못 준 상태였죠. 사기야. 완전 사기. 미희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선생은 이미 한국으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She left the country. Nothing we can do. 경찰이 영어로 그녀는 나라를 떠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5만 달러를 날린 거예요. 미희 씨는 다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었을까?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사업도 어려워졌죠. 남자의 주류 유통업도 타격을 받았어요. 거래처가 절반이 문 닫았어. 어떡해요? 버텨야지. 뭐?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희 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투자 모임에 빠진 거예요. 여보, 이건 진짜 좋은 기회야. 또 투자? 이번엔 달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래. 남자는 반대했지만 미희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사기당한 돈을 회복해야 해. 친정 어머니한테 빌린 3만 달러까지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사기였어요. 또 당했어. 미희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밥도 안 먹고. 엄마, 왜 안 나와? 매튜가 걱정했어요. 엄마 아파. 조금만 기다려. 남자도 한계였어요. 빚이 10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수진이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사정을 들은 수진이가 놀랐어요. 엄마가 사기를 2번이나? 그래. 제가 돈 좀 빌려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안 돼. 가족인데요. 제가 보너스 받았어요. 수진이가 2만 달러를 줬어요. 미희 씨는 수진이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도왔어요. 김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3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 갚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고생했어, 여보. 그래, 가지고 말이야. 돈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시험하고 가족도 흔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제11장 구속과 남겨진 자리. 2012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 선생이 한국에서 잡혔다는 거였습니다. 김 집사님, 박 선생 구속됐대요. 정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잡혔는데 여러 건이 드러났다고. 미국에서도 피해자가 20명이 넘었대요. 한국에서 재판받는데 우리 돈은?
회수하기 어렵대. 이미 다 써버렸대. 허망했어요. 하지만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그 무렵 매튜가 중학생이 됐어요. Dad, I want to learn violin. 매튜가 영어로 아빠, 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아빠가 바이올린? Yeah, it's cool. 아빠가 영어로 응, 멋지다. 라고 했어요. 그 후 미애 씨가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아줬어요. 우리 매튜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 봐. 당신을 닮았네. 매튜는 음악에 소질이 있었어요. 학교 오케스트라에도 들어가고 콩쿠르에도 나가고. Mom, I won second place. 매튜가 영어로 엄마, 저 2등 했어요.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해. 수진이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저 결혼해요. 뭐? 벌써? 벌써가 아니에요. 30이에요.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였죠. 인사시켜줘.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예비 사위를 본 미희 씨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참 듬직해 보여. 그렇지? 2013년 봄 수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비버리 힐스의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죠. You look beautiful. 수진의 신랑이 영어로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정말 예뻤어요. 미애 씨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행복해야 해. 고마워요, 엄마. 진짜 엄마. 버진 로드를 걸으며 남자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가 시집가. 잘 키웠지? 하늘의 첫 번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피로연에서 매튜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파엘벨의 캐논.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죠. That's my brother. 수진이가 영어로 저 아이는 내 동생이야. 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으며 남자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가 됐으니까요. 2014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할아버지 되실 거예요. 정말? 와, 할아버지라. 미희 씨도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되는구나. 믿기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어요. It's a girl. 간호사가 영어로 딸이에요 라고 했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은 Emily. 영어 이름은 에밀리, 한국 이름은 은수예요. 예쁜 이름이네. 갓난아기를 아는 남자는 감격했어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행복한 순간에도 그림자는 있더라고요. 제12장 용서와 재생, 그리고 작은 희망. 라스베이거스 한인타운의 작은 카페. 다시 나타난 박 선생은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연민도 있었지. 박 선생,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가족은 잘 있어요? 박 선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미워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게 되고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거든요.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라스베이거스 모하닝 교회.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매님 아니에요? 옛 교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박 선생은 성가대에서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찬송가 반주는 할 수 있었지요. 미희 씨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딸과의 화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첫 아내와의 딸, 지금은 40이 넘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고, 수지는 결혼 후에도 새엄마와 가끔 갈등이 있어 연락을 끊곤 했어요. 아빠,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지. 손자, 손녀들이 뛰어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김정수는 아내 이미희와 70 넘은 나이에 작은 음악교실을 열었어요.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조그만 공간이지만 매일 아이들이 와서 피아노를 배워요. 김정수 할아버지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 천천히 하자.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매튜도 가끔 와서 도와줘요. 이제 25살 청년이 됐거든요. 좋은 직장도 다니고 착한 여자친구도 있고, 아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박 선생은 작은 김밥집을 하고 있어요. 예전의 허영은 다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김밥을 싸서 가져와요. 매튜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새로 개발한 거예요. 고마워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누구나 참 많은 일이 있어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배신과 용서. 하지만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삶이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잖아요. 이 시니어 사연뱅크 채널의 제작자 또한 70세 유튜버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많은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하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외로움과 싸우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에 좋은 희망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노을은 오늘도 아름답게 지고 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뜰 거고요. 우리 모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70세 시니어 유튜버에게 삶의 활력과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월 12일 치악산 아래에 눈이 소복이 내려 하얗게 물들었네요.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